안녕 기루. 오랜만에 야외에서 인사드려. 와, 날씨 조금 더운데 그래도 바람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제가 얼마 전에 키로제니까 수면 장애에 관해서 고찰해 볼까라고 예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수면 장애 관련된 요인을 키로제닉 식단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키로제닉을 선택한 이유부터 수면의 질이 떨어지셨나요? 분명 키로제닉을 시작한 이전에는 잠에 대한 걱정이 없으셨다고요? 그럼 수면의 질이 떨어진 이유를 키로제닉 식단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수면 장애에 관련된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키로제닉을 시작한 이후부터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제한적이지만 키로제닉의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수면 장애의 요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제시하는 모든 제안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관점을 갖고 그때그때 장단점을 저울 줄 아는 일종의 손익 분석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결정을 하셔야 돼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해 보여요. 2016년 OECD 통계에 의하면 특히 한국인의 수면 시간이 7시간 41분이에요. 평균적으로 8시간 22분인데 약 41분 정도 부족한 수면 시간을 갖고 있죠. 이거는 OECD 국가에서 최하위 꼴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7시간 41분이 그렇게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왜냐면 수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잔 총 시간대보다 잠을 청한 시간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는 도중에 렘 수면이라든지 비렘 수면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꽤 많을 거야. 우리가 자기 전에 예를 들면 핸드폰을 본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TV를 볼 때 거기에 있는 이 블루라이트, 그리고 LED 조명되는 정크라이트라고 해서 이걸 쪼이게 되면은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져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되죠. 이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선에서 합성되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우리 생체 내에 탑재된 어떤 생체 시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높아져 졸음이 오게 되고, 아침이면 그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정크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를 짐작하는 랩 가사도 있어. 래퍼 WK의 서울이라는 곡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읊어볼게요. 근데 랩하자는 건 아니에요. 잠깐만. 홍대 입구 강남, 그 거리 빽빽한 늘 깨어있는 간판, 매일 밤 이어지는 불빛들의 연주, 그중 언제나 최고 메인 스테이지는 한강, 밤이 낮보다 밝은 잠이 없는 도시, 이곳이 내 스윗 홈 서울. 피처링 알리. 마맨 WK 제 친구예요. 많이 찾아서 들어주세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됩니다. 이를테면 과식이라든지 비만, 제2형 당뇨, 그 다음에 기억력 저하도 올 수 있고, 불필요한 뇌의 시냅스를 제거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뇌신경질환의 어떤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과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남성의 경우에는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이 있어요. 그 수치가 올라가. 그리고 여성분들은 포만감 신호인 GLP-1 수치가 떨어지게 돼서 둘 다 과식, 폭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경로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과식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죠.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면 지방을 합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링크단 논문에는 그 당뇨 학회지에서 메타 분석한 연구 논문이에요.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이 메타 분석 기법은 되게 우수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이게 메타 분석이 뭐냐면 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함으로써 한 연구에서 평가하기 어려웠던 그런 어떤 작은 효과라든지 그런 위험도를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SNS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게 이상하고 신기하고 엉뚱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자면서 운동 열심히 했다, 난 내추럴이다, 그래서 막 몸을 보면은 진짜 근육도 우람하고 체지방률도 진짜 없어. 근데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자면서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만성적으로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글쎄요. 그런 몸을 만들기는 진짜 쉽지 않거든. 솔직히 저로서는 매우 의심스러웁니다. 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예를 들면 글렐린 호르몬. 근데 거기에 관련된 과학적 근거들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저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후에 제가 바디빌딩 관점에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인지 아니면 진짜 내추럴인지 고찰해 보도록. 지금까지 수면 장애 요인들과 그 악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키토인들은 수면 부족 시 어떤 일이 발생될까? 우리 키토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키톤체겠죠. 잠을 못 자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인슐린은 키톤체와 음의 상관관계잖아. 인슐린 높으면 키토네스틴 떨어지겠지. 그래서 키톤 생성을 위해서는 영양학적인 접근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제 고객분들은 무조건 저는 수면 먼저 잡아줘. 수면을 잡지 못하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아무리 하든 아니면 키로 식단을 제대로 유지하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제대로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딱 키톤 생성을 나오게끔 그런 많은 관리를 하더라도 잠을 못 자면은 키톤 생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생성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공부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잠을 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하루의 시작은 오전이 아니라 전날 밤이에요. 밤을 잘 자기 위해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관리하거든. 아무튼 우리 키토인들이 키토제닉을 선택한 이유부터 수면의 질이 왜 떨어지는 걸까? 이제부터 그 요인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수면에 관련된 호르몬은 멜라토닌이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뇌 송가선에서 합성이 되는데, 합성되려면 그 전구 물질인 세로토닌이 필요해요. 이 세로토닌도 합성이 되려면 그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이 필요하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로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해요. 우선 트립토판은 우리가 먹는 식이 단백질에 함유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장 트립토판 농도가 올라가게 되죠. 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합성되려면 거쳐야 할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해결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뇌에는 아무 물질이나 들어갈 수 없게끔 문지기 역할을 하는 혈액 뇌관문이라는 게 있어. 물론 이 혈액 뇌관문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혈액 뇌관문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트립토판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트립토판이 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큰 중성 아미노산, 예를 들면 말린, 루신, 이소루신, 티로신, 페니알라닌, 메티오닌, 얘네들하고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경쟁에서 이겨야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백질 안에는 트립토판과 아까 말한 그런 큰 중성 아미노산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0.5에서 1%의 트립토판이 함유된 정상적인 그런 식이 단백질을 공급하게 되면 혈장 트립토판 농도가 올라가게 돼. 근데 나머지 큰 중성 아미노산의 농도가 더 크게 증가해요. 얘네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뇌로 들어가는 트립토판의 비율이 더 적어지잖아. 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여러분들이 그토록 멀어지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난로처럼 대하고 싶었던 바로 그 물질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아이러닉하죠?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슐린은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우리 키토인들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해. 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뇌로 유입되는 트립토판의 농도가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섭취하잖아. 그러면 인슐린이 생성되겠죠. 그러면 이 단백질들은 근육세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유일하게 트립토판만 안 들어가게 돼. 나머지 중성지방은 다 근육세포로 들어가요. 트립토판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단백질은 알부민과 이렇게 결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알부민이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유일하게 근육세포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 뇌로 들어가는 우선 혈장 트립토판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나머지 중성 아미노산들은 떨어지고 알부민에 결합된 트립토판은 인슐린과 함께 혈액 뇌관문을 뚫고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세로토닌이 합성되고 또 이 세로토닌은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으로 합성되면서 우리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봐 여러분, 탄수화물을 초제한다든지 아니면 무탄했을 경우에 와 진짜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잠은 안 오잖아, 그쵸? 그리고 잠을 잔다 하더라도 중간에 몇 번씩 깰 거예요. 2시간 후, 3시간 후에. 왜?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추정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저녁 식사로 떡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쌀을 먹는다든지 탄수화물 섭취하는 거지. 물론 우리는 키토인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급등칠 수 있을 만한, 저 같은 경우에는 100g 정도 섭취해요. 물론 매번 달라요. 고정적이진 않아. 항상 매일매일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탄수화물의 양이 계속해서 재설정되는데,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런 컨디션에 맞춰서 탄수화물의 양을 설정해 봐야 됩니다. 탄수화물도 다 같은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뭐라고 할까, 그냥 다이어트 관점에서 그런 목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조금 수월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탄수화물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탄수화물, 고구마, 감자, 흰쌀, 현미, 밀가루도 있고, 밀가루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과일, 꿀, 이런 것들이 있잖아. 다양하게 먹는 건 좋지만 그 중에서도 체중 감소를 빨리 수월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탄수화물이 있긴 해요. 그거는 제가 차후 탄수화물 편에서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사용해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양 조절해보고, 그리고 운동하느냐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운동하라는 소리는 안 해. 제일 중요한 거는 긴 좌식 생활에서 해방돼야 돼요. 어떻게 오늘 내용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링크된 연구 논문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많이 간추린 거예요. 너무 어려운 내용도 있다 보니까 빼긴 뺐어요. 그걸 골라내고 막 다시 또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요즘 좀 늦긴 했죠. 한 달 만에 올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외에서 웬만하면 올리도록 할게요. 되게 좋다. 이쁘죠? 바깥에서 하니까. 이제부터 여기가 나의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어. 집이 아니라. 근데 여름엔 너무 더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 키토인들 탄수화물 너무 초제하지 맙시다. 키토인들 인슐린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느 정도 섭취해도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저녁에 섭취한다 하더라도 키톤체가 억제되진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또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차후 또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요 키로, 탄수화물 놓치지 마세요. 다양성 놓치지 마세요. 그럼 안녕. 탄수화물 베이비. 오늘 저는 삼계탕 먹으러